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팽모가 드디어 조금 뉘앙스에서 틀렸네요. 저는 뉘앙스에서 이게 문재인이가 주소미아 파기할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깔고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재인이가 물러섰네요. 주소미아 유지로.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원래 이제 주말에 잘 안 하는데 이 컬럼을 하나 내야 될 것 같아서 억지로 했습니다. 주말 복장이라 넥타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펴보시듯이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을 때 만약에 주소미아 파기, 여기서는 의리라고 돼 있는 거죠. 의리를 지키는, 즉 평양과 베이징에 대해서 의리를 지키는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워싱턴에서는 제거 대상으로 꼽히고, 그리고 실제로 역할은 베이징과 평양을 위한 총알바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문팔육이 지소미아 유지를 함으로써 이제 중국 북조선에는 이제 문팔육의 해코지를 하는 그런 초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팔육 진영의 내부 분열이 걷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 표 자체는 지난주 목요일 날 과연 지소미아 파기냐 유지냐, 파기면 의리고 유지면 굴욕이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조성환 교수님이랑 말씀드렸을 때 썼던 표입니다. 오늘 다시 이것을 좀 복기해 보면서 과연 지소미아 유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차분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겉으로 본 손익계산만 우선 보면 문재인 586 집단이 얻은 것 없이 상당한 손해를 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저들이 포기한 거를 한번 보죠. 첫째, 저들이 이번에 이 몸살을 겪으면서 지소미아 파기 음모 자체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이건 뭐냐? 한미동맹, 한미일 삼각체계를 파괴하겠다라는 음모를 어느 정도 포기했다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또 저들은 뭘 포기했냐? 사실 이거 포기해야 마땅한 건데 망동이거든요.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관리를 WTO에 제소하겠다라고 움직였었어요. 그걸 이제 조국이 사퇴하기 전에 이거 제소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조국이 뻥도 쳤었죠. 근데 실제로 그 제소 근거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제소하면 오히려 자기들이 전략물자를 얼마나 잘 밀수출해 왔는지 혹은 잘 관리하지 못했는지 이거를 스스로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제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소할 수 없는 더 이상 제소가 유지가 불가능하니까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관리를 WTO에 제소하는 것을 이번에 움직임을 포기했다고 보도가 나오네요. 자, 그럼 저들이 무엇을 얻었을까요? 얻은 거 없습니다. 일본과 관계돼 가지고 그 수출 관리에 관한 국장급 회의 그거 하나 얻은 겁니다. 국장급 회의 하나 얻은 겁니다. 즉 한마디로 이번에 지소미아 유지는 저들의 완벽한 패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언론에서는 수출관리 해제 혹은 원상복구를 일본이 고려 중이다. 이런 희망사항이 마구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 성격을 보면 이거 글쎄요. 해제한다 그래도 이런 식의 해제가 될 겁니다. 부분 해제. 예를 들어서 수입자가 삼성 수입자의 수요처가 삼성 혹은 뭐 SK 하이닉스 이런 것이 명확하면 자동 수출 허가가 나오고 그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거는 꼼꼼히 들여다보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거를 이름만 바꿔서 부분 해제 이렇게 일본이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언론의 또 망상이죠. 이게 조선인가 동아였던 것 같은데 문희상의 기업 기금 방식을 일본이 반기고 있다. 뭐 이런 건데 이게 뭐냐면은 김명수 대법원이 폭도 판결을 했었죠. 징용 판결. 그것에 대해서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국제법 다 어긴 거고. 왜냐하면 64년, 65년에 한일 협정을 다 어긴 거고. 또 그 다음에 문재인 586 집단이 노무현 정부 때에 이것은 징용자에 대해서 일본 쪽에서 더 청구할 게 없다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결정 내려서 자기들이 그때 돈 걷어서 또 일부 많이 나눠줬었거든요.
그것조차도 다 어긴 거예요. 다 어기고 한국 대법원이 말하자면 폭도 판결 내려놓으니까 그거 부랴부랴 수습한답시고 한국의 기업, 한국의 국민성금으로 돈을 걷어서 또 일본 기업도 돈 좀 내게 만들고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징용 그 피해자라는 사람들이 일본 기업을 직접 그 고소해서 그러니까 일본 기업으로부터 직접 배상을 받아낼 수 있도록 김명수 대법원이 폭도 판결을 내려놓은 것을 일본 기업을 고소하는 대신에 이 기금에서 그 돈을 내주는 그런 방식으로 바꾸겠다라는 것이 문희상의 발언인데 그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일본에서는 전혀 반기지 않을 거예요. 하든지 말든지 우리 일본 기업은 거기 돈 안 질른다. 질러도 형식적으로 한 10억 엔이나 질른다. 이렇게 될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국 기업 줄이 틀고 한국 국민들 속여서 국민성금이니 기업성금이니 모아가지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저질러놓은 폭도 판결에 뒤치다거리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든지 말든지. 거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은 많이 반기지 않을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뭐 이제 그 겉으로 본 손익계산은 문재인 586 정부가 얻은 것 없이 상당한 손해 정도 보는 선에서 끝난 것 같은데 실제로 심층적으로 손익계산을 해보면 문재인 586 정부가 치명적인 그 타격을 받은 이번에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미국, 일본, 중국, 북한 모두를 적으로 돌렸 그런 사건입니다. 일단 미국은 이번 문재인 586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하겠다고 지난 3개월 동안 난동을 부림으로써 그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문86의 정체를 미국 조야에 모두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각인시키기 위해서 국방장관도 보내고 민주당 미 하원 외교위원장도 보낸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미국의 조야가 보기에 문재인 586 집단은 간첩과 다름없는 집단으로 보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공화당, 민주당, 뭐 그 다음에 바깥의 언론, 학자 모두 그렇게 보게 됐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앞으로 한반도에 대해서 근본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컨센서스가 이제 확보되는 길이 뚫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 조치가 무엇을 뜻하냐? 이번 그 미국이 이렇게 그 여러 그 말하자면 그 고위직을 보내서 문재인 586 집단을 마지막까지 설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뭘 뜻하냐? 쟤들 이 정도까지 설득해야 간신히 말 듣는 애들이야. 그런데 한반도, 대한민국에 도대체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 미국이 어떻게 관리해 왔길래 저런 것들이 정권을 잡고 위세를 떨치고 있는 거야? 라는 그런 근본적 성찰을 미국 조야에 던진 겁니다. 이건 뭐냐면 지난 24년 동안 클린턴, 그 다음에 그 아들 부시, 바보 부시라고 그냥 부릅니다. 이건 제 용어입니다. 부시 디 이디오트, 바보 부시, 오바마, 이게 한 24년 되거든요. 이 동안에 미국의 중국에 대한 또 북한에 대한 또 더 나아가서 한국에 대한 정책에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미국의 정말 1등 혈맹 국가인 한국이 지금 저 지경까지 망가져 있다. 고든창의 용어로 하면 한국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다. 고든창의 작은 팜플렛, 그게 올해 2월 말 3월 초에 나온 팜플렛이죠. 그 팜플렛의 제목이 뭐냐면 Losing South Korea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한국을 상실할, 휴전선 남쪽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라는 내용의 팜플렛이에요. 이런 뼈아픈 성찰이 이제 미국 조야에 일반화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지소미아를 파기한 것과 동일한 매우 심각한 결과를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그 여론 혹은 담론 혹은 정치권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그 끼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586이 대단한 일 한 거죠. 또 일본에는 어떤 걸 했냐? 일본이 뭐 이번에 지소미아
그 유지하기로 했다 그래서 아 문재인 586 이제 철들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천만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일본 앞으로 어떻게 하냐. 국장급 회의 통해서 이제 딱 문재인 586이 이제 그 얼마나 위험한 집단인지 스스로 증명을 했거든요. 지소미아 파기 난동을 통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개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요거 딱 그 저기 함정에 들어온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창으로 찌르면 돼요. 다시 말하면 우라늄 농축 혹은 그 사린가스 제조 이런 데 쓰이는 전략 물질인 에칭가스 등이 한국으로 믿고서 그냥 그 수출 관리 안 하고 그냥 한국 쪽에 무슨 저기 회사가 수입한다 그러면 그게 유령 회사든 뭐든 퍽퍽 수출해 놨더니 얘가 물량이 빠져나와 가지고 시리아로 가고 이란으로 갔다. 북한으로도 간 것 같다. 뭐 이런 정보를 이제 흘릴 거라고요. 구체적인 그 데이터 증거까지 해서. 그럼으로써 실제로는 문86의 반역 행위를 폭로하는 한편 그다음에 징용 판결에 대해서는 아 문희상 건 네 얘기고 우리는 이 판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 그러고서 국제사법으로 계속 압박할 거예요. 아베 정부가 저런 입장을 취하면 일본 기업이 지금 문희상이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기금에 단 한 푼도 출연 안 할 겁니다. 특히 원래 그 저기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그 기금이 하나 있었는데 재단이 그걸 한국이 재단 설립을 취소했잖아요. 몇 달 전에. 그래서 제가 세뇌 탈출해서 저 미친 짓 하고 있다. 그 재단이 일본 쪽에서 출연한 돈이 상당히 많아요. 비중이. 그럼 재단 설립을 취소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재단이나 사단법인은요. 이게 공익법인이 돼요. 학교법인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설립이 취소가 되면 해체가 되면 재산이 국고에 귀속됩니다. 지금 그거를 막으려고 그렇게 하겠답시고 이제 그 일을 저질렀었죠. 문재인 586 집단이. 그게 몇 달 안 돼요. 여름에 그랬죠. 지난 여름에. 몇 달 전에. 그러니까 요번에 또 무슨 재단 만들어서 뭐 출연하겠다. 이거 아베 정부가 눈짓 한번 주면요. 일본의 어느 기업도 단돈 한 푼도 거기에 출연 안 합니다. 그럼 이제 문재인 586 집단은 일본 기업, 일본 측 출연 없이 한국 기업, 한국 국민 돈 가지고 그 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이 만들어 놓은 그 폭도 판결에 뒤치다거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야 뭐 한국 놈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징용 판결 같은 거에 대해서 선례를 남겨서 책임을 직간접으로 인정을 해버리면 이 원칙이 다 빠그러지는 거거든요. 일본 여기 절대로 양보 안 할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자, 그 다음에 심층 분석을 이렇게 해보면 중국과 북한도 모두 문재인 586 집단이 적으로 돌린 겁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이 중국 입장에서는 문재인 586 집단을 상종 못할 양아치로 취급하게 될 겁니다. 문재인 586 집단이 집권하자마자 중국에 대해서 삼불 정책을 약속했죠.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 그 다음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한미일 삼각체제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기본적인 중국과의 약속 혹은 교감 아래서 이 지소미아 파기까지 이제 진행되어 온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처음부터 따지면 이룰 수 없는 목표예요. 또 지킬 수 없는 약속이고. 왜냐?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현대 문명의 산소 용접이 돼 있거든요. 벗어날 길이 없다고요. 벗어나서도 안 되고. 근데 그거를 떨쳐내고 중국의 위성국가로 가겠다라는 약속인데 이게 지켜질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런데 이런 약속을 해놓고 저희 이거 지키겠습니다. 충성! 시진핑 각하 충성! 이러고서 달려온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어떤 판단을 혼란시키는 결과가 되죠. 중국으로 하여금 문재인 586 집단이 반미 투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라는 환상을 가지도록 부채질한 거예요. 문재인 586 집단이. 그러면 그거 믿고서 중국은 미국과 싸울 때 그
우리가 쓸 수 있는 무기가 뭐야? 그러면 저게 그 대한민국 장악한 문재인 586 집단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자산이야. 이렇게 해서 그 자산의 하나로 계산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이게 확 돌아버린 거예요. 불량 자산이 된 거야. 지금 상대방 지금 총을 쏠라고 총에다가 실탄을 넣어가지고 했더니 총알이 안 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게 저 총알 못 써 하고서 내다 버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저거를 염두에 두고 작전을 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중국이 분명히. 그러면 그게 보통 화가 나는 일이 아니죠. 중국은 지금 어떤 망상을 가지고 있었냐면 또 지금도 갖고 있고 공식적으로는 계속 이걸 표방을 하죠. 우리가 미중 전쟁을 견뎌내고 미국의 부당한 압박을 이겨낼 수 있다. 이러고 지금 매일 떠들고 있잖아요. 중국이. 근데 그 미중 전쟁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주요한 자산으로 문재인 586 집단의 반미 행각 혹은 문재인 586 집단에 의한 한미동맹 파괴가 들어있었을 거라고 이게. 근데 이게 마지막에 가서 작동을 안 해버린 불발탄이 돼버린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 상종 못할 양아치 놈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현상은 이미 북한에선 이미 나왔죠. 북한에서 보면 이미 문재인 586 집단에 대해서 무슨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을 하고 있다는데 이제 앞으로는 삶은 닭똥집이 웃을 일을 하고 있다. 뭐 이 정도까지 논평이 나오게 생겼어요. 요새 문재인 586 집단 완전히 걸레 취급하고 있잖아요. 북한이. 왜냐? 거기서 바람을 잡아서 자기들이 트럼프에게 끌려나가서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이 완전히 목조르기 당하고 팔 안바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팔 꺾기 당하고 목조르기 당하고 있다. 북한은 이게 원래요. 흉악한 놈들, 강도 같은 놈들, 깡패 같은 놈들, 살인자 이런 자들은요. 남 탓을 합니다. 원래 중국도 처음부터 저렇게 미국 주도 세계 문명에 개기면 안 되는 거였고 원래 북한도 이런 걸 상대로 해서 특히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해서 말하자면 사실상의 핵보유국 인정, 개혁개방 없는 김일성 영생교의 마르고 닳도록 유지 뭐 이런 거가 원래 이루어질 수가 없는 목표예요. 이거는 문재인 586 집단이 뭐 살살 결국 결과적으로는 꼬여가지고 함정에 집어넣던 안 집어넣던 원래는 문재인 586 집단과는 관계가 없는 건데 이 흉악한 김일성 영생교나 시진핑 중국 공산당, 중국 인민해방군 이런 흉악한 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쟤가 우리 물먹였다. 쟤가 우리 배신했다. 쟤 때문에 더 상황이 악화됐다. 이렇게 원망을 한다고요, 이게. 그래서 옛날 말에 속담이 있어요. 옛날 말은 아니고 저희 같은 사람들, 뭐 좀 험한 사람들이 쓰는 속담이 있어요. 개기들에도 다야반지 낀 사람한테 개겨라. 그러면 뺨을 맞아도 다야반지로 맞는다. 이건 뭐 다야반지도 아니고 칼 들고 있고 흉악하게 짝이 없는 연쇄살인자 집단 뭐 이런 자들한테 개기니까 이 개긴 게 되는 거예요. 문재인 586 집단이. 그 뻔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6.25 마음대로 그렇게 군사 팽창에 의한 소련과 모택동의 지시에 의해서 충실하게 군사 팽창, 공산혁명 군사 팽창에 의한 공산화 시도를 했다가 그게 실패하니까 누구한테 다 뒤집어 씌웠어요? 박헌영 남로당 국내파한테 다 뒤집어 씌웠잖아요. 박헌영 보면 너 CIA 간첩이지. 그래서 우리를 함정에 끌어넣지. 문재인 보고 그 얘기 하죠. 너 CIA 간첩이지. 그래서 너 우리를 함정에 끌어넣지. 그래서 네가 꼬셔가지고 우리가 뭔지도 모르고 트럼프 저 흉악한 영감과의 대화 간답시고 우리 최고 존엄이 기차 타고 하노이까지 가고 그전에는 남의 비행기 빌려서 샹하이까지 가고 너가 우리를 지금 농락하는 앞장선 삐끼지 이러고서 문재인 586을 원망하고 그다음에 복수심을 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문재인 586 집단이 이번에 치명적 적을 4개를 만든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는 알죠. 문재인 586 집단 저런지. 아베도 알죠. 저런지. 근데 그거를 지소미아 파기 불과 6시간 전, 밤 12시면 파기 확정인데 전까지 개기다가 막판에 백기를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미국 조야에 대해서 또 일본 여러 언론 담론에 대해서 저 문재인 586 집단은 어떤 집단이다라는 거를 낱낱이 증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문재인 586 집단이 그 전에는 트럼프 진영, 공화당 일부 진영만 적으로 삼으면 됐었는데 이젠 미국 전체를 적으로 삼게 된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중국과 북한은 확실한 동맹이 됐냐? 아니라 말이죠. 막판에 가서 중국과 북한이 기대했던 한미동맹 파괴로 가는 그 길목에 그 다이나마이트가 안 터진 거거든. 터질 거라고 약속해놓고 터뜨리겠다고 약속해놓고 안 터뜨렸다고 쟤들은 생각할 거라고. 그럼 배반자가 되죠. 응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했던 이 표,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의리를 지키고 한미동맹 파괴로 가는 그 길목에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리는, 즉 지소미아 파기를 하는 그런 노선을 문재인 586 집단이 이번에 선택했더라면 미국, 일본만 적으로 돌리면 돼요. 그런데 이게 그러질 않고 한미동맹 파괴로 가는 길목에 요 다이나마이트 저희가 터뜨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다라고 시진핑이나 김정은은 생각할 거라고. 근데 안 터뜨리고 거꾸로 다시 빠꾸 오라이 해서 한미동맹 유지, 한미일 삼각체제 유지 방향으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586 집단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나 이제 북한이 볼 때는 쟤들은 결국 실행하지도 못할 비현실적인 망상을 가지고 떠들어서 우리를 혼란시키기만 하는 간첩과 다름없는 자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CIA 첩자와 다름없는 자들. 마치 김일성이가 박헌영 보고 CIA 첩자라고 했듯이. 그래서 이번에 적을 이게 많이 만든 겁니다. 자, 이 적을 많이 만들면 그래도 뭐 국내에서는 그래도 지소미아 파괴됐으니까 지소미아가 유지됐으니까 문재인이 좀 지지율 좀 올라가고 동정표 좀 받겠네. 그거 미국이나 일본 그 무시무시한 놈들한테 압력받아서 결국 저렇게 갔으니까 불쌍하다고 박수 쳐주는 사람들 있겠네. 오케이, 대개분들 그러겠죠. 또 철없는 부동층들 그러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핵심에선 깨져버린 거예요. 핵심에선. 저쪽 진영에서도 고급 정보에 통하고, 그 다음에 저쪽 진영에서도 고급 정보에 통하고 이제 상황을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탈 준비를 하는 거죠. 저렇게 되면. 또한 저쪽 진영에서도 종북 간첩의 깊은 그 직접적 제어를 받는 쪽은 문재인 586을 직방으로 공격할 거라고요. 저쪽 진영의 핵심인데 진짜 간첩스럽고 진짜 종북스러운 자들은 문재인 586 집단을 공격할 거라고요. 지금 권력 잡은 집단을. 이게 복잡한 사정이 벌어진 거예요. 저 집안 내부에서도.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 문재인이랑 이름도 비슷하죠. 연대 교수. 아주 위험한 사고방식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문정인 씨. 뭐 대통령 특보죠. 지금 문재인 특보인데. 미국 쪽에 그 대사로 언급되다가 미국 쪽에서 시그널이 안 좋아서 결국 미국 대사 못 간, 주미 대사 못 간 그런 거물이죠. 이 문정인 씨 같은 경우 보도에 의하면 사표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문정인 씨가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어저께 나는 사표 쓴 적 없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그게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 추정컨대 누구랑 이 양반 술 많이 먹고 또 술버릇도 좀 있다는 사람인데, 이 양반 뭐 이제 여러 가지 사람 만나다가 야 이거 큰일 났어 나 이제 그만두겠어 뭐 이런 내색을 비췄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게 이제 전해져 나와서 사표 썼다까지 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저쪽이 지금 내부가 아마 타격 이번에 많이 볼 거예요. 왜 그러면 치명적인 적, 즉 미국, 일본, 중국, 북한 이걸 이제 다 직면해야 되는 상황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쪽 내부의 고급스러운 자들, 핵심부, 거기서부터 동요가 굉장히 심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소미아 파기가 그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나름대로는 준비됐던 그런 음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런 거를 제가 좀 잘 이렇게 상상해요. 예를 들면 기억하시겠지만 왜 그러니까 2018년 6월 달에 왜 트럼프가 김정은을 싱가포르로 불러냈냐? 왜 그때 마치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조카 사이에 그런 느낌을 왜 트럼프가 왜 연출했냐? 왜 하필 그 시점이냐? 그리고 왜 하필이면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만났을 땐 완전히 그냥 좀 격한 말로 생까고서 밟아버렸냐? 저는 그걸 미중 전쟁의 진행 스케줄과 해서 이렇게 쭉 싱크로나이즈해서 한번 표를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한 시점은 막 중국에 대해서 이제 관세 폭탄 막 이제 예고하던 시점이에요. 그 만나고 와서 이제 첫 관세가 340억 불인가에 대해서 적용되기 시작한 시점이고 그 관세 폭탄이 쭉 업그레이드돼서 이제 작년 말 올해 초가 되면 그게 얼마죠? 전체적으로 한 3천억 불 규모까지 쫙 올라가고 미중 전쟁에서 이제 트럼프 진영은 우리가 승기를 잡았다라는 시그널을 많이 이제 확보했을 때예요. 아니 무슨 대두 수출이 조금 막혀서 고생한다고요? 그거 엄청난 보조금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조금 주는 게 무슨 큰 문제가 아닌 게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산 물품에 대해서 만약에 평균 20% 관세다 3천억 불 그러면 거기서만 600억 달러가 추가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600억 달러 가지고 얼마든지 보조 줄 수 있는 거예요. 60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70조 되는데. 그래서 미국이 얼마든지 이걸 풀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이렇게 이때까지 미중 전쟁의 에스컬레이션 과정과 그 다음에 미국이 북한을 이 방식으로 달았다 저 방식으로 달았다 이러면서 끌고 간 과정이 싱크로나이즈 돼 있어요. 심지어 뭐까지 싱크로나이즈 돼 있냐? 저거죠. 작년에 9월 18일인가 문재인이가 평양 가는 날 바로 2천억 달러 추가 관세 발표한 날 아니에요? 심지어 그것까지 싱크로나이즈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트럼프 쪽은 이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한을 다루는 북한이란 문제를 미중 관계의 부분 집합으로 보고 있다라는 게 이게 동기화된 이 일련의 진행 과정을 보면 정확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점별로 복기를 해보면서 그 시점에 전체 상황이 어땠고 쟤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그때 신문 발표된 거 이런 거 하면 이걸 복기를 해보면 얘들이 이거 옛날부터 이거 음모를 아주 철저하게 짠 놈들이네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2018년 10월에 김명수 대법원의 폭도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징용에 대해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본 기업에 대해서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판결입니다. 그 다음 달 2018년 11월에는 주둔비 분담금을 이제 한미 간에 협상을 했는데 그게 2019년 분이죠. 이때 이제 두 가지 그게 있어요. 1조를 안 넘기겠다고 해서 1,700억인가 1,230억인가를 가지고 미국 자존심을 박박 긁었죠. 아니 막 퍼주기 예산 나눠주는 게 60조거든요 지금. 퍼주기로 그냥 현찰 나눠주는 게 청년이라고 나눠주고 못 산다고 나눠주고 막 나눠주는 게 60조예요 지금. 그런데 안보에 대해서 1,230억인가 더 못 쓰겠다고 미국과 긴장을 일으켰어요. 1년 전에.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차서 세뇌 탈출에 그걸 5천만으로 나눠보니까 우리 국민들 한 사람당 2,000원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세뇌 탈출에서 그랬죠. 야 문재인 국민 생명이 고등어 한 마리 값이냐 냉동 고등어 한 마리 값이냐 국민 한 명의 생명값이 이게 안보 문제인데 너 지금 그런 식으로 해갖고 미국 속 박박 긁냐 이제 속 긁는다는 걸 이제 중국이나 북한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친중 친북이에요. 우리 이렇게 친중 친북이에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짓을 하면서 애들이 무슨 짓을 했냐?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한미일 삼각체제를 파괴하는 그 결정적 시점, 승부를 짓는 시점을 1년 후로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그때 한 짓이 원래 5년 터울로 방위비를 협상을 해왔거든요. 주둔비를. 그거를 1년으로 줄여버렸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2018년 11월에 그 협상 주기를 1년으로 단축시키면서 2019년 11월에 한미동맹 파괴의 결정적 계기를 만들겠다라고 복선을 깔았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